설명할 때, 코칭에 대한 비전에 대해 설명할 때 이제 미래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현재의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자료가 조금 되긴 했는데 예를 들면 톰 피터슨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75%의 사무직이 15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국면을 맞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포춘지에서는 현재 미국 노동자의 45%가 임시직 노동자다. 근데 이게 이미 우리나라의 현실이 됐죠.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취업했습니다 하면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거의 절반 이상은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나라 현실에 지금 딱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지금 미국 일자리의 75%가 2년 이내에 다른 일자리로 일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동하는 없어진다. 일자리가 이제 다른 걸로 대체되거나 없어지. 자,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투자자예요, 투자자. 자, 이쪽은 투자자. 이쪽은 기업가. 아셨죠? 여기는 돈이 많은 투자자, 여기는 기업가. 자, 여러분이 투자자니까 돈은 투자를 해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A기업, B기업, C기업, D기업, E기업, F기업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기업 사장들에게, 회장들에게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회사의 비전이 어떻게 되시나요? 또요? 수익률. 지금 현재 회사 투자 수익률은 어느 정도를 내고 있나요? 또요? 정규직 직원이 몇 명? 정규직 직원은 몇 명인가요? 3년에 계획. 예, 좋아요. 근데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의 노동의 유연성이 어떤가요? 이 질문을 꼭 한다는 거예요. 노동의 유연성이 뭐죠? 자를 수 있는 거. 그렇죠.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고 직원을 자르고 싶을 때 자를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회사는 어떤가요? 이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당신네 회사는 혹시 한 번 직원을 채용하면 어떤 이유에서건 자를 수 없이 평생을 책임져야 되거나 뭐 이런 구조 혹시 아닌가요? 그러면 그 회사한테는 여러분 돈 투자할래 안 할래요? 안 하겠죠. 노동의 유연성이 높은 회사에게 여러분의 돈을 투자해야 투자 수익률이 좋겠죠. 네. 맞죠? 네. 이게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 아니 당신네는 우리 쓰고 싶을 때 쓰고 자르고 싶을 때 자르면 우리가 무슨 파리 목숨입니까? 물러나라 물러나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중재하는 정부에서 기업한테 그죠? 국민들인데 직원들이 다 기업하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2년 정도가 지나서 3년째 이렇게 가면 정규직으로 좀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2년에서 3년 가면은 정규직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고 어떻게 한다? 2년 만에 자르는 거죠. 지금 미국 일자리 75%가 2년 이내에 다른 일자리에서 일하게 된다는 것은 2년 만에 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잘린 사람들이 어디 가요? 다른 일자리에 가서 또 비정규직으로 2년 근무, 또 2년 근무, 2년 근무 이렇게 간다 이 말 아닌가요?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의 현실이 아니고 이미 우리나라의 현실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4년으로 이게 바꾼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 근데 노동자 입장에서 4년이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것도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좋다는 사람은 그래도 4년은 보장해 주잖아요. 4년은.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4년 후에 자르면 그 기간에 나는 나이도 들고 그때 가서 새롭게 어떻게 직장을 구하니? 그죠? 네.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인데 미래
세계 2024 뭐 이런 거 있잖아. 지금이 몇 년이에요? 18년. 2045 이런 책에 보면 2045 이런 책에 보면 미래의 노동 우리의 그 일반 직장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 노동자들은 5분 대기조로 변모할 것이다. 아이고. 군대에서 5분 대기조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5분 만에 출동하면 군장을 딱 꾸려가지고 출동할 수 있는 대기조들이 5분 대기조거든요. 근데 노동 현장의 노동자들의 상황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뭐 할 줄 알아요? 당신 뭐 할 줄 알아요? 뭐 할 줄 알아요? 다 꿰고 있어. 그러다가 어떤 프로젝트가 딱 생기면 이런 프로젝트 있는데 할 사람 하면 딱 그때 와서 하고 평소에는 무직 상태. 대신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가서도 일할 수 있고 저기 가서도 일할 수 있고 저기 가서도 일할 수 있고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유리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한테는 여러분 새벽 시장에 나가보면 다 팔려나가나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그 노동시장이나 아니면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살아갈 때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이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평생 직장의 시대는 이미 사라졌고, 그죠? 이제 무슨 시대라고 해요? 평생 학습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평생 학습의 시대에 딱 필요한 게 두 가지래요. 첫째,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따라해보세요. 학습 능력. 학습 능력은 IQ가 좋아야 된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뭔가 변화를 알아챘으면 그거를 마음을 열고 가서 배워보려고 하는 열려있는 자세, 이게 학습 능력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회가 얼마나 급변하고 빠르게 변해요. 이 스마트폰만 봐도 얼마나 빠르게 변해요. 근데 아직도 폴드폰 쓰고 있는 분들 있죠. 민폐입니다. 왜 민폐죠? 연락이 나게 다운해야 돼. 그래요. 카톡방에서 연락이 안 돼가지고 요즘은 카톡방에서 날짜도 정하고 뭐 할지 투표 다 하는데 총무가 이 사람한테만 따로 전화를 해서 알려줘야 되는 민폐를 끼친단 말이에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학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주변에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생학습 시대에는요, 뭔가 새로운 것이 오면은 뭐지? 하고 빨리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코칭도 어쩌면 평생학습 시대에 새로운 인간개발의 툴로 한 18년 전에 등장을 했어요. 2000년 초에 우리나라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코칭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런 능력이 있었기에 여기 오신 거죠. 근데 평생학습 시대에는 학습 능력 플러스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차별화 능력이죠. 예, 맞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차별화 능력. 차별화 능력은 뭐냐면요, 뭘 배웠어요? 그러면 그거를 살짝 비틀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바로 써먹는 거예요. 부가가치로 연결을 시키든 안 시키든. 연결시키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지식의 소비자들이 있어. 그래서 학습 능력이 있었고 맨날 가서 배우기는 하는데 이 사람은 부가가치를 못 일으켜요. 둘째, 지식의 유통자들이 있어요. 배운 거를 빨리 어디 가서 이렇게 딜리버리 해가지고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게 1대 다든 1대 1이든 소그룹이든. 마지막은 지식의 창조자들이 있겠죠. 앞으로 이 지식의 창조자들이 컨텐츠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존경도 받고 돈도 버는 거예요. 그죠? 네. 빌 게이츠가 시간의 속도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 통신비가 제로가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제로가 된 통신 시스템에 어떤 컨텐츠를 실어보낼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코칭은요, 이 시대에 딱 맞는, 여러분이 만약 컨텐츠, 즉 코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어떤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갖췄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요즘 무료 통신 시대에 맞나요, 아닙니까? 거의 그렇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휴대폰도 거의 다자간 통화가 되면서 무료가 되고 스카이프니 줌이니 하는 이런 최신 시스템들을 통해서 화상으로까지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컨텐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통신망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컨텐츠를 무한정 실어보낼 수 있는 시대가 왔고 그걸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거죠. 코칭은 이런 시대에 그 컨텐츠와 능력을 여러분이 갖추기만 하면 나이가 몇 살이 됐든 소화기를 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여러분은 코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과 네트워크가 되는 모든 사람과 여러분은 코칭을 해줄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돈을 벌 수가 있죠. 맞죠? 네. 영어를